그 재판 얘기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 그 피고인 윤석열의 태도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뭐 검찰도 야단치고 재판 이렇게 할 거냐고 판사도 다그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변호인단은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구분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인 거고 내란하지 않았다,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계속 설파하면서 종국의 노림수는 공소기각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째, 승복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네. 헌재의 파면 결정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변호인단의 입장은 말 그대로 국가 헌법상의 기관들, 사법기관은 우리나라 이원 체제로 돼 있죠. 네. 법원, 대법원을 최상급 구조로 하는 법원 구조와 헌법재판에 대해서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간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간질. 이간질. 그러니까 헌재 결정 8분의 재판관에 대해서 윤석열이 선고 후에 소위 그 지인들 뭐 윤상현이라든지 또 예. 이철우 지사를 만나서 했던 배신론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딱 꼭 집어서 정확히 얘기하면 정영식 재판관,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 그다음에 조한창 재판관을 지명하는 거예요. 원래 5대3으로 기각되는 거였다.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5대3 구조는 허구고 가짜였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배신자로 지금 찍은 겁니다. 그 배신자로 찍고서 그것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재판부는 그래도 설득이 될 거다, 호소력이 먹힐 거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고, 이 재판부, 지기현 재판부가 그런 오해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윤석열에 대한 정서적인 어떤 재판 태도를 보면 네. 이것은 편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이건 승복이 아니라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일종의 배신, 헌재 결정에 대한 배반을 유도하는 그런 헌법기관에 대한 이간질을 초래하는 거고요. 그만큼 헌재 결정을 믿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는 거니까 국민 이간질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어제도 제가 헌법재판 탄핵재판에 대리인을 했던 관록 있는 변호사님과 좀 대화를 좀 나눴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 재판부에 대해서 일종의 갖는 윤석열에 대한 편향과 예단, 이 예단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또 이 재판부가 만약 수사권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심과 판단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저는 조만간에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기현 부장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서 배웠고 지금까지 뭐 20년 가까이 아마 재판을 했을 겁니다. 그 경험에서 조국의 마지막으로 저는 기여할 수 있는 사명이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 주셔야지, 내줘야지 그것을 보충하고 보완할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원님, 근데 그거는 힌트가 지난번 구속 취소할 때 지규현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하는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공수처 수사권 문제,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거 문제, 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또 논란을 낳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 취지는 저는 그 당시 의총에서 이거는 이 사람이 수사권이 없다라고 보는 쪽에 가깝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 문면상. 그러나 명확하게 표현 자체는 자기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 점이 비겁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을 보완하고 그렇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딱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상급심의 판단에 맡긴다는 식이 아니면 국민 여론에 맡긴다는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느닷없는 불이타, 생각지도 못한 타격을 입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격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그러나 한 달 이내에는 저는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앞으로 한 달 이내. 한 달 내에 지규현 판사가 이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수사권 판단. 문제든 뭐든 문제든 아무튼 왜 이런 감정적인 편향, 피고인의 특별한 대우, 황제 재판이
가능한 것인지에 네. 대한 의문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우리가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살펴볼 것이고 네. 두 번째는 특단의 조치와 관련해서 예. 뭐 판사도 뭐 탄핵 못하는 법은 없지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 지금 추진한다, 강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국민들의 강력한 여론과 요구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통상 1심 재판은 근데 이건 통상의 범주가 아니죠. 내란 재판이기 때문에 매우 특수한 매우 특수한 예. 재판인데 그 재판부가 변경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법원 인사에 의해서 내년 정도 이게 1년 정도는 가지 않겠냐라는 증인 신청도 워낙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분들 여론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누구 봐도 법원의 법관들이 뭐 저도 예. 있습니다만 언론을 많이 봅니다. 언론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게 우리 사법부 독립의 근본적인 정신인데 소위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심판한다고 네. 할 때 그 양심은 예. 직업적 양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네. 언론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반영되는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에 네. 사법부가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50일도 채 남지 않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잘 뽑고 제가 뭐 선관위원장이니까 네. 뭐 선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더 얘기하면 예. 잘 뽑고 그 힘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책 그러니까 일정한 특별한 수단들 뭐 네. 여러 가지 특별법들 또 이 내란에 대한 수사가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내란에 대한 특별한 조사와 수사 예.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도모되면서 이 뭐 불과 뭐 2달도 안 남았으니까 이 문제는 저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전에 지기현부장의 다음번 공판이 지금 언제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예, 예. 다음번 공판의 태도 일단 언론의 공개 이 네. 지점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변화가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쨌든 다음번 공판부터 지규현 판사의 태도가 변화돼. 일단 첫 번째는 그 재판에 대해서 촬영 불허한 것은 검토해 보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다음 재판에서는 촬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예. 흔들리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예. 그만큼 흔들리고 있고 네. 좀 더 밀어야 됩니다. 좀 더 밀어야 되고 네. 그렇다면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네. 그 자신의 앞뒤 맞지 않는 그 재판에 임하는 재판장으로서의 소송 지휘 태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완전히 변화돼서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합당한 재판 태도, 예. 피고인 즉 윤석열에게 특별한 특혜를 베풀지 않는 네. 엄정한 재판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 가지고 이 재판에 임하는 본인의 어떤 심증랄까? 또 아까 수사권의 문제 이런 것을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때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죠.